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할 게 많은데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말씀드리면 이 뉴욕 증시는 어제 중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하겠다라는 부양책 발표한 것 때문에 상승 마감했는데 중국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 나와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싹 다 금리 인하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50bp 이전후로. 그렇다라는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공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중국의 이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소비 여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살아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매출 비중 높은 해외 기업들도 여기에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 주식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까지 꾸준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 소비 심리는 급락세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소비 여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예상치보다 5포인트 떨어졌고요. 그리고 8월 수치와도 비교했을 때 7포인트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게 계속된다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게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으면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겠지만 중국에서 지금 계속 부양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미국도 금리 인하 시작했고, 자, 그래서 미국도 여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를 계속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문제될 건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어떤 소식이 추가적으로 들려오고 있냐면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 더욱더 커지고 있다. 원래는 25bp 이상은 100%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50bp와 비교를 했을 때는 25bp가 훨씬 더 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요 지표가 나오고 나서 50bp 확률이 몇 프로까지 올라갔다? 62.3%. 과반 이상.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금리 인하를 한 번씩 딱딱 한다라고 하면은 50에 25bp가 또 한 번 될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 그럼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75bp 금리 인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5.0이기 때문에 요거 한 번만으로도 4.25까지 금리가 쭉 빠지는 거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경기가 조금 완만해지더라도 계속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내년 연이은 금리 인하가 꾸준하게 살펴보여질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내년 예상치도 한번 보면 100bp 이상은 최소 금리 인하 한다. 이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 최소 3% 초반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 아래로 결국에 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최소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증시는 돈 풀린다는 부분이니까 야,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올라갈 수 있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게 훨씬 더 많은 게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했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71.56달러로 플러스 1.69%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 금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이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꺾이질 않고 있어요. 하지만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완만해지고 있어가지고 요거까지 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 꺾이게 될 것이다.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AI 쪽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오픈 AI 말고 다른 쪽들도 계속해서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가 53조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이 AI 기업들도 약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냥 AI 테마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는 만큼 반도체의 소비량은 급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여기에 수혜받게 된다면은 실적 내년은 물론이거나 그 이후까지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조정이 많이 나왔던 것들 이런 내용 때문에 반등 한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전기차 지금 저가형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기술 개발이 잘 되다 보니까는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 단가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게 되다 보니까는 경쟁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좀 힘들어지는 업체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승자가 결국엔 다 이길 것이기 때문에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광물 같은 경우에도 탈중국을 위한 움직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수혜를 받는 테마의 종목들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전기차가 발달하면 같이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쪽으로도 이 시장은 확실하게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수소차 역시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물론 전기차만큼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이 다시 한번 현재 시점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가격은 결국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러한 관점으로 이 내용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일감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죠. 했을 때 지금 과거 2008년도와 조선 업체들이 다른 부분은 뭐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든 한 개라도 더 지으려고 도크를 무리하게 늘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크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에 열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도크를 늘려서 사람 늘리고 인건비랑 고정비 이용 막 늘리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 배율을 위해서 훨씬 도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린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잘 나가고 있다라는 증거구나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변압기, 전선, 그 이외에도 뭐 차단기 등등등 이 전기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제품들이 판매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아직 고점 온 거 아니다라는 마인드로 이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즘 K 의료 해가지고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미용 쪽에 우리가 이 성장세가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이중 규제 푼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발전하는데 속도를 내게 해준다라는 이러한 내용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제품들의 성능은 더욱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해외 경쟁력 강해지면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쪽도 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K, 미용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그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제 약간 시끄러운 소식이 있었지만 반등 나왔고, 오늘 이 순간에도 수급은 나름 괜찮구나라는 걸 또 한번 볼 수가 있죠. 물론, 여기를 아직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갈 길이 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나쁠 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포인트로 짚어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끄러운 소식은 뭐다? 체크원전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됐잖아요. 근데 굉장히 나름 저렴하게 이거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현 야당이 뭐라고 하고 있다? 이거 덤핑으로 가지고 온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고 이거 따내온 것 아니냐? 막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이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배임 얘기 바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연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할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주는 게 그들 입장에선 이게 리턴이 온다라고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건 결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남는 건 아니더라도 남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것 아닐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네, 이게 나름 괜찮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계약까지 된다면 후속 일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들 꾸준하게 쌓여가게 될 수 있겠죠.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주기기 한국의 독점 납품 업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이 이 팀 코리아 안에서도 가장 많이 쌓이게 될 것이고요.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그 순간 기대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정도, 그리고 후속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다 정도로 보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면, 제가 이제 가스터빈이 지금 당장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상용화가 완료가 되었었는데, 이제 1호 고객이 현재 서부발전 이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후속 계약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거나 한 건 없었는데, 요번에 서부발전 얘기 들려오니까 어떻다? 고장 없고 수리비도 저렴한데 지금 시간도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 없이 어필되고 있다. 해서 지금 다른 발전사와 추가 수주 협상하고 있다는 얘기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이 지금 자랑하는 게 뭐냐 하면 저렴한 것도 저렴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 쪽에서 가스터빈을 해외 걸 쓸 때 문제가 뭐였냐면 AS 같은 거 받을 때 있죠. 자꾸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준대요. 그냥 몇 달 동안 기다려라 하고서 한참 멈췄다가 나중에 와서 막 도와주고, 그러면 발전소 입장에서는 그 비어있는 붕 떠있는 공간들 자체가 다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두사는 그냥 바로바로 해준다. 그럼 이제 한국 시장을 먹는 것부터 해서 이제 해외 쪽에도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런 케이스가 있는 국가를 잘 뚫게 된다면은, 그럼 나름 괜찮은 제품으로서 이렇게 쫙쫙 파고드는 이 모습 보여주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터빈 하나당 천억 단위이기 때문에 몇 개씩만 여기에서 꾸준하게 우리가 끌고 오게 된다면, 뭐 원전을 바로 역전한다라는 얘기는 못하더라도 하나의 큰 축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두산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전 이 내용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호재는 요 정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제 보면서 수급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외국인 매도가 얼만큼 나오는지, 매수가 얼만큼 나오는지 요 부분이었죠. 근데 매수가 최근 좀 들어오나 싶었고, 어제가 매도 좀 나오나 싶었는데 이 아래 꼬리 딱 달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았던 거 싹 다 회수하면서 이쪽 외국인은 수급 마무리 짓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고, 기관 쪽에서 들어왔고요. 오늘은 양쪽 모두 매수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며, 이 구간은 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나름 괜찮게 평가를 하는 지역이구나, 요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수급이 꾸준하게 쌓여가게 된다면 이 자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결국 힘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결국 터질 가능성 높겠다, 요렇게 생각하며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차트를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지금 61선 돌파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같이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져야지 단기적으로 확 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처럼요. 근데 만약 여기서 돌파가 안 되고 61선 돌파만 한 다음에 여기 추세 바뀔 때까지 시간이 흐른다면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시간이야 조금 더 걸리겠지만 조금 느리긴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추세 이탈 없으면 한 번 더 가는 식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빨리 가느냐 좀 느리게 가느냐, 이 기조가 여기를 뚫었을 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 어디다? 21,000원 언저리 개미들이 많이 물려 있습니다. 가까워지면은 당연히 본전 생각하면서 매도 좀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소화 못하면은
맞고 떨어지겠죠. 소화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다 사서라도 한 번 더 올리겠다라는 큰 손들의 의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가겠죠. 그때는 여러분들도 쭉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지라인 마지노선은 네, 여기 241선 이탈 없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결국 다시 또 한 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현 시점 뭐 걸리는 것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기대되는 게 더욱더 많은 상황이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보시면 되고 지지라인 마지노선은 241선이며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21선 위에 있는다라고 했을 때 편하게 보시면서 61선 돌파 언제 하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이 위에서 움직이면서 차근차근 가는지 이건 그때 가서 보긴 해야 되겠지만 61선 위에서 이제 버티게 된다면 이평선 골든 크로스 나오기 시작하게 된다면 차근차근 조금 더 올라가는 거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다? 21,000원 언저리. 언저리예요. 여기 가까워졌을 때 그 아래쪽에서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갈 수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요 언저리 부근에서 매도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이걸 중점으로 여기선 또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마무리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며 제가 다음에 또 영상 찍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들도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